자,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공부는 역시 힘이 들죠? 예, 교수님도 힘내고 여러분도 힘내서 최적화된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 융합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같이 길러 갑시다. 평광렌즈의 원리와 조제 가공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제 가공 전에 점검해야 할 게 있고 조제 가공 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적화된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 조제 가공 전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방전에 따라서 여러분이 피로 채소 직경을 구할 수도 있고요. 편의 형편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 유무를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손님이 평광 선글라스 구입하러 왔다면은 특별히 이 색상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색상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경테 선택이 되고 나면은 템플에 보면은 박싱 시스템으로 56, 16이 돼가 있을 때 이 도수에 따라서 과연 피로채석구 직경이 필요한지 편의 형편이 필요한지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고 나면은 손님한테 주기 전에 최종 점검으로 허용 오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 것을 응용해서 계산을 하고 손님한테 주어도 되는지 합격품인지 불합격품인지를 반드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용 오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파트별로 여러분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평광 선글라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피로에 대해서 일반과 평광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평광 차단 원리 수면과 착유리면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평광 렌즈 주문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고요. 이 시간에는 평광 선글라스 사용 시 주의사항과 보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숙지하고 손님에게 잘 사용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색상은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왜곡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평광도가 떨어지는지 떨어지지 않는지를 여러분이 검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평광 렌즈의 조제 가공 설계와 실제입니다. 자, 여러분 손에 평광 렌즈가 좌우가 들려져 있다면은 조제 가공하기 전에 회사에 주문해 갖고 왔는 것이 정말 요구한 대로 설계가 잘 되어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광축을 회전을 시켜보면 가장 밝은 부분이 나타나고 가장 어두운 부분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직각 90도로 이루어져 있다면 아주 회사에서 주문한 대로 잘 제작해서 여러분 손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광축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면은 가장 밝은 부분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A4 용지에 올려놓고 좌우를 놓고 수평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수평 라인과 그 다음에 이 형판의 라인과 여러분이 인점한 것이 평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점했을 때의 그 수평과 그 다음에 평광축이 좌우가 같은 방향이 되도록 놓고 서로 평행이 되도록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평광 렌즈는 그 축은 90이죠. 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은 90도에서 반사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수면 방사나 노면 반사나 빅면이나 설명은 평광축을 90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90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창 유리면은 180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시축은 보통 난시 렌즈를 가공할 때와 동일하다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난시축은 회사에 주문할 때 난시축이 뭐 90이면 90, 180이면 180 하면은 난시축은 그대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만 하면 되고요. 조제 가공할 때는 평광축을 신경을 써서 가공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평광렌즈 사용 시 주의사항과 보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유리는 보통 이렇게 사고가 내면은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되겠죠. 자동차 유리에. 그래서 내부 충격을 보강하기 위해서 열처리 강화한 유리를 사용합니다. 자동차는 요즘 만들어지는 것은 전부 다 열처리된 강화된 자동차 유리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운전할 때는 열처리를 하면은 내부 응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섭 무늬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간섭 무늬로 해서 운전할 때는 시야, 그 다음에 시계가 이렇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불쾌감이 일어나고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운전 중에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반 선글라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손님에게 숙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님이 타는 차가 열처리로 강화된 유리가 아니고 접착체를 사용한 보강 유리라면은 평광 선글라스를 착용해도 간섭 무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해도 좋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님한테 이것을 확실히 숙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휴대폰이나 액정 표시판이 평광으로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평광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휴대폰을 보게 되면 문자가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손님이 이런 난감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안경사가 숙지해서 손님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광 렌즈는 PVA의 요도를 흡수시킨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요도는 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온이 높은 차 트렁크 속, 여름에는 굉장하죠. 그 다음에 자외선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노출되는 경우, 또 바닷물 속에 장시간 사용되는 경우는 요도가 성화를 합니다. 또는 용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평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보관할 때 차 트렁크 속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자외선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노출시키지 말라고 설명해 줘야 하고요. 바닷물 속에 장기간 해수욕하지 마라. 이렇게 충분히 숙지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안경사로서 기본 지식 많이 알고 있습니다.
원리도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활용하고 손님에게 숙지시키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잘 알아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제 편광렌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편광렌즈는 도수가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고요. 도수가 근시일 때도 있고 원시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편광 막을 어디에 붙이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용 편광렌즈는 얇은 편광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력 교정용 편광렌즈는 편광막을 베이스 커버에 붙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초를 다 알고 있죠. 이미 플러스 렌즈는 베이스 커버가 어디에 있고 마이너스 렌즈는 베이스 커버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면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시력 교정용 플러스 렌즈는 볼록 렌즈는 후면에 붙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커버가 후면이기 때문에 베이스면에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력 교정용이 오목 렌즈라면은 편광막을 전면에 붙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커버에 붙인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편광렌즈 색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편광렌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렌즈에도 색상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레이, 브라운, 그린, 옐로 등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여러분한테 이 색깔의 장단점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레이 컬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연 색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이 컬러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안경원에서는 그레이 컬러가 많이 판매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색조에도 복장에도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한 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더라도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그럼 손님이 와서 여러분한테 오늘은 제가 이 색깔을 입었지만은 다음에 다른 색깔을 입었을 때도 잘 어울리는 색깔의 안경테는 없을까요? 이래 물으면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있습니다. 바로 그레이 컬러입니다. 라고 손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레이 컬러를 선택했다면 은색의 금속테나 차가운 색의 CA테, 그러니까 우리 통틀어서 플라스틱 테라카죠. CA테, 그 다음에 회색 계통의 옵칠테, 역시 플라스틱 테죠. 여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레이 컬러를 손님한테 권했다면은 안경테 선택은 은색 금속테나 차가운 계열의 CA테나 회색 계통의 옵칠테를 선택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내의 모든 파장에 멸광시키는 것은 한 50%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브라운 컬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의 피부하고 잘 어울립니다. 또 눈매와도 잘 어울려서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여러분이 첫 인상이 차갑게 보이면은
브라운 컬러를 선택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차가운 얼굴이니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은 샤프하게 멋지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어울리는 컬러를 선택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따뜻한 브라운 컬러를 선택해 주면은 손님한테 무한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안경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운 컬러는 황금색의 금속테나 다갈색 플라스틱 테가 잘 어울린다 하는 사실을 알고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융합하고 응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라운 컬러는 청자색광의 단파장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블루 컬러입니다. 장파장 광선을 잘 흡수하고 그 다음에 불빛 조명 안에서 색순응이 잘 일어난다 하는 점을 가지고 있고요. 손님이 여러분한테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는 컬러는 없을까요? 하면 예,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 컬러를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 컬러입니다. 그린 컬러는 청, 그 다음에 적 계통의 빛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색수차가 감소하고 그름으로 눈에 피고 하지 않는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수차락 하는 것은 빨주나초 파남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색수차락 하는데 그래서 큰 범위에서 적색부터 청색까지 흡수를 하니까 색수차가 당연히 줄어들 거고 색수차가 늘어들면은 눈이 피로하지 않죠. 그래서 손님이 와가지고 요즘이 눈도 많이 부시고 한데 좀 피곤하지 않는 색깔이 없을까요? 하면은 여러분이 지체 없이 대답해야 되겠죠. 예, 있습니다. 하고 그린 컬러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건 역시 자연 색조에 가깝고 그 다음에 그 가까운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장단점이 있죠. 뭐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그린 컬러도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이 또 있겠죠. 그래서 1, 2번도 장점이지만은 3번도 장점이죠. 안저질환, 포도막염, 망막염, 시식염이 있을 때 눈을 보호하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안질환이 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컬러를 그린 컬러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눈매가 검게 보여 병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설명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또 단점이 있습니다. 안경테와 배색이 어려운 렌즈입니다. 그러나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안저 질환이 있다든지 또 눈이 피로하다든지 하면은 그린 컬러를 선택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옐로 컬러입니다. 옐로 컬러는 청자색광 계통의 단파장을 예민하게 흡수하고 그 다음에 모원경 컨트라스트를 높여서 우리가 사격할 때, 스키 탈 때, 안개중 드라이버, 요트 등의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컬러입니다. 그 다음에 방연 효과를 가질 수 없다 했습니다. 방연 효과는 눈부심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눈부심을 예방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잘 알아두고 여러분이 손님한테 옐로 컬러를 선택해 주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핑크 컬러네요. 핑크 컬러는 530 나노메타 부간에서 가장 높은 흡수를 가지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피로를 동반함으로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 피로가 많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핑크 색깔이 아름답죠. 아름답지만은 눈피로를 일으킨다 하는 것과 패션 목적으로 많이 선택되어지겠죠.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핑크 컬러를 잘 선택해 가지고 여러분이 손님한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완성이 되어졌다면은 안경이 왜곡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그림이 왜곡 검사 기기입니다. 자, 원리가 뭐냐 그러면요.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다 평광판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여러분이 손으로 360도 돌리면은 가장 밝은 부분이 나오고 가장 어두운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평광축이 나란히 놓였을 때 밝게 보이고요. 평광축이 서로 90도를 이룰 때는 어두워 보이죠. 어두워 보이죠. 그래서 평광축이 서로 직교할 때 여기에 안경테를 넣어 가지고 안경 렌즈와 안경 삽입부 체결력, 그러니까 그 조임이 알맞느냐, 강하냐, 느슨하냐, 그걸 체결력이라 하죠. 그 체결력에 따라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결력이 너무 강하면은 왜곡이 일어나서 평광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은 이 기계를 여러분이 원장이 되었을 때 반드시 구입해서 다른 안경원에서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시행을 한다면은 최적화된 안경을 손님한테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왜곡 검사도 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안경테를 넣었을 때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테를 넣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나겠죠.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이것은 간섭 무늬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고요. 이것은 렌즈 크기하고 그 다음에 아이림, 그러니까 아이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은 체결력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박백무늬라 합니다. 박백무늬라 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여러분은 조제 가공을 잘했다. 이것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박백무늬가 일어났을 때 가장 적당한 무늬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예각으로 퍼진 상태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것이 여기까지 들어가죠. 광학 중심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이러면 평강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백선상 무늬가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광을 렌즈를 하든지 일반 렌즈를 하든지 꼭 이거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분적 체결입니다. 강한 예각 무늬 손상이 앞에 것보다는 적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자, 조금 전에 강한 체결이나 부분 체결은 안경 삽입부와 안경 렌즈 크기를 비교하면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안경 렌즈가 크다는 거죠. 삽입 부분에.
억지로 여러분이 조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판을 만들 때부터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제 가공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에는 약한 체결입니다. 안경 렌즈 위에 아무 무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때는 안경테 삽입부와 이 렌즈 크기와 이 안경부 삽입부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야, 잘했습니다. 안경 렌즈가 작다는 거죠. 옆에서 오래간만이다 하고 어깨를 툭 치면은 안경 렌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 빠지죠.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실력 향상 문제입니다. 손님이 여러분한테 안경사 선생님, 저는 옷을 자주 갈아입어요. 그래서 안경 한 개로 모든 복장에 어울리는 선글라스 색깔이 없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무릎을 탁 치면서 권할 색깔이 떠올라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방금 배웠는데 안 떠올립니까? 반복 학습을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성된 안경을 왜곡 검사한 결과 전혀 무늬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긴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집중적으로 최적화된 안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길을 쫑긋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